자, 조승연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승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은 외계 선진 문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네. 그들이 궁극적 에너지원으로 블랙홀 발전소를 사용할 것이다. 오. 그래서 블랙홀 발전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블랙홀 발전소라. 이 블랙홀은 뭐든 다 빨아들이는 위험한 괴물 같은 이미지인데 이걸로 발전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 현재 실제하거나 네. 조만간 실현 가능한 형태의 발전소다. 이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군요. 예. 네. 지금 이제 소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 실용화와는 좀 거리가 멀고 물리학, 천문학, 그다음 우주론의 그 이론적으로 이제 도출된 건데요. 실용화 관점보다는 어떤 상상력, 우주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출전을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 또 뭐 제 상상이 아니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아비 로앱 교수가 최근 논문을 냈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 천문학회 RNAS라는 이제 이 학회의 연구 노트에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고요. 이분이 또 이 분야에 명성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전체 물리학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 이론 및 계산 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그다음에 블랙홀 이니셔티브 창립이사고 이거는 이제 블랙홀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다음 갈릴레오 프로젝트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외계 기술 문명의 기술적 서명을 탐색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세티하고 좀 연관돼 있는데 세티 계획도 외계인 찾기 그 프로젝트거든요. 이거는 외계 문명을 찾을 때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단서를 잡아야 저거는 외계의 어떤 지적 생명체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럼 예를 들면 전파가 가장 간단한 거는 지금 우리도 전파를 내보내잖아요. 그럼 전파가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우리한테 오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면은 이건 틀림없이 지적 생명체가 사용해서 일부러 보낸 거야. 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야. 이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전파도 하나의 기술적 단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정말 아주 고성능의 우주선을 봤다. 우리는 이제 그 확인되지 않으니까 UFO라고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회수해가 아마 전 세계인이 공개된 걸 봤다. 근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막 엄청난 기술력이 포함된 뭐 장치, 재질이 사용됐더라.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적 시그너처, 그러니까 단서가 되겠죠. 그죠?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제 갈릴레오 프로젝트가 여기에 책임자니까 이분은 외계 문명의 어떤 기술적 단서를 찾는 부분의 전공자고 이번에 그런 논문을 냈는데 그게 이제 Illumination of Planet by Black Hole Moon as a Technological Signature 이런 이제 논문을 냈다는 거죠. 이 문은 달 아닙니까? 달이죠. 블랙홀 문이라는 거죠. 달인데 네. 위성이죠. 달은 어떤 네.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인데 그게 블랙홀이라는 거죠. 우리는 따로 우리는 고유한 이제 위성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걸 문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거기는 블랙홀 문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 블랙홀 문이 발전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완전히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네. 그럼 대표님, 이 예?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 주제라기엔 제가 느끼기에도 이 허황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근거가 있으니까 학계에서도 주목을 하는 걸 거잖아요. 블랙홀 발전소에 더해 이제 블랙홀 위성은 또 뭔지, 블랙홀을 위성으로 거느리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한 좀 허황한 느낌, 네. 과학
논문으로서는 좀 허황하다 뭐 네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음. 외계 문명의 존재 증거를 찾는 분야의 전문가가 쓴 논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계 문명, 우리가 말하는 외계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면 그 외계 문명은 아주 발전된 문명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돼 있는 거죠. 우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어느 이웃집 마실 가듯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빛으로 가도 몇 년 가야 옆 동네를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넓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가 드러나 보일 정도라면 엄청나게 발전된 문명이고 또 그런 기술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상 중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 물리학적으로 추론을 해서 연구를 해볼 때 그런 하나의 토픽이고 논문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질문하신 블랙홀 위성이 뭐냐? 이걸 거느리는 게 가능하냐? 그렇죠. 하잖아요. 이분의 이제 논문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지구 위성은 이제 이 달이잖아요. 하나 있으니까 고유명사죠. 문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행성의 이제 위성도 우리가 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 문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로웹 교수에 따르면 아주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다면 자기네들의 행성 이제 우리 같으면 지구를 도는 위성으로서 블랙홀 문을 만들어서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이제 나름의 어떤 학문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론을 한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어차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문명이 발전할수록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음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가능하냐? 그럼 블랙홀 문을 거느리는 게 가능하냐? 로웹 교수가 제시한 블랙홀 문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질량이 10만 톤. 10만 톤이면은 우리가 항공모함이 10만 톤, 뭐 7만 5천 톤, 10만 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항공모함만 한 겁니다. 생각보다 안 크네요. 그렇죠. 이게 달의 질량은 7 곱하기 10의 22승인데 이거는 10의 8승 킬로 정도니까 무려 10의 14승 차이니까 이거는 100조 배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작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초당 400조 와트를 생산해요. 1초당 400조 와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와트 전력이라는 거는 전력에다가 곱하기 1초에 400조 와트를 생산하니까 네. 한 시간에 얼마를 곱해야 되죠? 초니까 60분 곱하기 60초 하면은 3,600을 곱하면 네. 한 시간당 그러면 4,000조 곱하기 와. 3,600 와트의 전력 양 그런 네. 이제 양이라 하죠. 양을 더블 이제 그 워트 아워를 생산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력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전 세계가 소비하는 전력량의 1만 배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소비 전력량의 1만 배. 예. 짧은 시간 동안에 네. 인류가 다 쓸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발전의 원리를 보면 연료를 때우잖아요. 석탄을 떼고 우라늄 그 핵 연료가 뭐하냐면 자연적으로 이게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결국은 연료가 열을 발생시킨단 말이죠. 네. 열을. 그러면 그 열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중요한 거예요. 열을 만드는데 뭔가 연료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잖아요. 뭐 물을 끓이려 해도 열이 이제 필요하죠. 필요하잖아요. 그 열을 원자력 발전은 핵연료를 가지고 쓰고 블랙홀 발전소는 블랙홀을 쓰는데 블랙홀이 자동적으로 네. 열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블랙홀 스스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블랙홀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네. 모든 걸 빨아들인다 했잖아요. 그렇죠. 빨아들이는데
뭔가 열을 내기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호킹 복사라는 건데요. 네. 호킹 라디에이션. 스티븐 호킹 아시죠? 네. 1974년에 발표한 이론인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가상의 입자쌍이 생성되기도 하고 둘이 만나서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입자쌍이 두 개가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바깥으로 나오면 뭐 우주의 어떤 그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게 성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블랙홀에서 결국은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블랙홀이 빛을 복사열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복사를 방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론적으로 규명을 했고 이론 물리학자들은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데 실제로 관측은 못했어요.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걸 다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나는 이론적인 게 뭐냐면 이게 큰 블랙홀, 질량이 아주 큰 블랙홀은 거의 복사를 방출을 안 해요. 작은 블랙홀일수록 많이 방출을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질량에 반비례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작은 겁니다. 항공모함만 그렇죠. 이 블랙홀 자체가 거대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말씀이신데 이걸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가정했으니까 발전소 건설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테고요. 그런데 이 발전소가 무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영원히 고갈되지 않고 무한히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존재합니까? 뭐든지 에너지라는 이 우주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으니까 네. 이걸 계속 방출만은 못 하겠죠, 그죠? 방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블랙홀 복사 온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그 법칙 때문에 네. 작을수록 빨리 방출을 하고 방출을 계속 하다 보면 빨리 방출하다 보면은 이제 점차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걸 증발이라 하거든요. 증발. 네, evaporation. 그 물이 증발한다는 그런 똑같은 뜻인데 블랙홀이 증발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크기면은 1년 내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증발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충을 해줘야죠. 계속 뭔가 넣어줘야 될 넣어줘야 되죠. 네. 그 질량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유지하려면 그게 초당 2.2kg의 물질을 넣어주면 돼요. 1초당 네, 네. 2.2kg의 네. 물질을 넣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걸 넣어주면은 그 질량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전력 생산은 할 수 있는 열은 계속 유지된다. 방출되는 열은 그걸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땔감이 필요하다. 그런 그런 말이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초당 2.2kg이면 이 양도 상당한데 감당이 가능할까요? 초당 2.2kg 많아 보이지만 네. 1년에 우리 지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폐기물의 총량이 19억 2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폐기물이 네. 19억 2천만 톤. 이걸 1년을 초로 이렇게 나눠봐도 네. 이게 2.2kg보다 더 많아요. 와, 그럼 땔감을 예, 쓰레기로. 예, 예. 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물질을 넣을 필요 없고 네. 배출되는 쓰레기만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 지구 청소하고 네.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 얻고 이 껌 먹고 알 먹고죠. 그러네요. 예. 이 쓰레기를 연료로 무한대 청정 에너지를 얻는다. 그야말로 꿈의 발전소인데 블랙홀 발전이 실현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인류 문명이 발전을 거듭하다 보면 언젠간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아마도 그거는 우리 뭐 인간들의 나이를 넘어 네. 우주적 나이라 하죠. 우주적 나이가 필요한데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이제 이런 논의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 로앱 교수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자기가 얘기한 그 작은 블랙홀 있잖아요. 블랙홀 문
10만 톤짜리 문의 밀도가 10의 16성 우리 지구에 있는 철 있잖아요. 네. 철의 밀도보다 당연히 높겠죠. 네. 밀도가. 근데 자그마치 10의 16승배나 높아요. 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구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밀도를 가진 물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로입 교수는 타입 2 문명 정도. 타입 2 문명? 타입이 이제 네. 외계 문명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타입 1, 타입 2, 타입 그런 게 3 뭐 있군요. 있는데 이 정도의 어떤 발전된 문명이라면은 블랙홀 달을 만들어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이제 이런 거에 외계의 어떤 지적 생명체의 존재 증거, 기술적 사인, 테크놀로지컬 시그너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입 교수는 이제 그러면은 기술적 사인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물론 뭐 하늘이 넓어서 우주가 넓기 때문에 금방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40개의 동원대가 하늘을 지금 매핑하고 있대잖아요. 근데 이 또 작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뭐 어느 은하 단위 정도는 잘 보이지만 네네. 그러나 또 혹시 알아요? 근데 보통 별 우리 태양 같은 별이 있잖아요. 별은 당연히 빛을 내잖아요. 근데 이런 별이 아니면서 빛을 내면서 그 빛이 어떤 행성을 비추고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행성과 위성 어떤 관계를 가진 행성, 뭔가가 또 별은 아닌데 비추고 있는 어떤 위성, 그 둘은 어떤 시스템을 발견한다면은 저기에는 지적 생명체가 사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도 아주 고도로 발전된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블랙홀 발전소보다 더 좋은 기술 혁신의 지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성을 비춘다는 것은 블랙홀 발전소가 에너지를 그 행성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물어보긴 했는데 그 말씀 중에 타입 2 문명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뭔지 외계 문명도 등급이 따로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입 2 문명 정도면은 이걸 블랙홀 발전소를 사용할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카르다 셰프 척도라는 데서 나온 건데요. 카르다 셰프 외계 문명의 기술적 발전 수준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문명이 아주 높을수록 에너지 사용도 많을 거라는 거죠. 이게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셰프가 1964년에 제안한 건데요. 타입 1은 네. 타입 1 문명은 행성에 산다면 행성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도. 그럼 그 행성에는 태양광도 있을 거고 지열, 풍력, 뭐 이런 해양, 뭐 이런 에너지겠죠, 그죠? 이런 에너지를 전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가진 문명이고, 타입 2는 네. 행성의 어떤 모항성이 있잖아요. 지구 같으면 태양. 태양에 우리는 딸려 있거든. 그렇죠. 태양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그 행성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 그 태양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가진 문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 2가 네. 타입 2 정도면은 블랙홀을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블랙홀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되지 자, 않을까. 타입 2 문명에서 블랙홀 발전소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 수준을 뛰어넘는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타입 3는 네. 이제 그 우리 태양을 포함한 은하, 우리 은하라 하죠. 그 행성을 포함한 그 은하의 에너지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문명. 은하 전체 에너지를 쓴다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뭐 은하 내의 모든 별, 블랙홀, 블랙홀도 많이 있죠. 은하 안에 이제 은하 중심에 특히 보면 큰 블랙홀이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에너지를 수집하고
은하 전체를 이제 하나의 뭐 식민지 건설하듯이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그 행성 하나의 문명이 은하 전체를 거느릴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타입 4는 우주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타입 5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우주 전체 에너지 플러스 모든 타임라인의 에너지를 활용한다. 와. 이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네.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간 이동을 한다는 얘기겠죠. 예. 이렇게 단계를 지어서 우주 문명,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기술적 시그너처를 찾는데 좀 상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분류가. 척도가. 네. 예. 자, 여기서부터는 말 그대로 과학적 상상력, SF의 영역이로군요. 하지만 말씀을 나누는 내내 흥미로웠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을 전제했는데 어쩌면 인류가 타입 2, 3, 4 그리고 5까지 우주의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런 문명에 도달할지도 모를 일이죠. 자, 일단은 화석 에너지 시대를 끝내고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블랙홀 발전소와 블랙홀 달 그리고 무한 에너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성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